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설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쉽게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아지 설사 때 이걸 하면 상태가 더 심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사하는 송아지가 물을 계속 먹으면 설사가 심해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는 송아지는 탈수가 오기 때문에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경구수액으로 이렇게 충분한 전해질과 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송아지가 폐사한 경우 농가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갖게 됩니다. 즉 설사를 했던 송아지가 물을 많이 마셨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사하는 송아지에게는 물을 먹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을 틀어 막거나 아니면 물통을 아예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심한 탈수는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심하게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출혈을 일으켰을 때 보통 몸이 가지고 있는 적정의 수분의 양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심장이 어떤 체액들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수가 빨리 교정되지 않는 것, 그 경우에는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탈수가 있을 때 물을 못 먹게 하는 행동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송아지 중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배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심한 설사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위에 있는 게 분명히 이건 위에서 나는 소리인데 위에 있는 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얘는 심하게 설사를 하고 애한테 이거를 먹여도 되냐. 이런 설사에는 물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위에 있는 내용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설사와는 다릅니다. 설사는 처음에 있었던 이 병에 원인이 있고 그 이후로 설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제가 식도구라는 구조물이 있고 식도구는 우리가 송아지가 우유를 먹으면 바로 사이로 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식도구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저기 반추위나 이 위로 우유가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때 비정상적인 이런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위로 바로 우유가 넘어가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설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유를 최대한 빨리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사 회복이 그래야 빨라진다. 여기에는 일종의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장을 씌워주게 한다는 rest the gut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유가 없어야 장벽이 빨리 회복된다. 그리고 우유가 이미 병원균이 있는데 그 세균 증식에 영양분이 되니 개들을 굶겨야 된다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우유를 끊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는 애들과 우유를 끊으면서 치료를 하는 애들에 대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유 체중에 있어서 우유를 끊지 않은 경우에는 약 7kg이 더 많이 나가고요. 설사 회복 기간도 오히려 2일 정도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단유를 안 시켜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유를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단유를 좀 시켜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유는 최대 12시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구 수액을 먹이면 이게 혹시 우유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질 제제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유를 먹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모든 설사는 경구 수액으로만 잘 먹이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V 수액, 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링거를 달지 않아도 회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사성 산증인데요. 이것은 경구 수액으로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IV의 수액을 놓아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사를 하는 송아지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픽 쓰러지는 경우 이렇게 수액을 달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액을 먼저 선제적으로 단다면 혹시 송아지가 설사도 하지 않고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히 전해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즉 정상적인 전해질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 IV 수액을 닿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즉 필요한 송아지, 즉 기립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조차 빨지 못하는 것들을 수의사가 혈액 검사를 해서 판단해서 수액을 달아야지 미리 이런 교정 수액을 단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정 수액, 즉 전해질을 조정할 수 있는 수액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